네, 국내 IT 플랫폼의 양대 산맥이죠. 네이버와 카카오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최근 라인야후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사실상 라인야후의 지분을 정리하라는 일본 정부의 압박이 이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네이버의 글로벌 전략이 흐트러질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고요. 카카오는 오늘 실적 발표를 통해서 지난해에 비해 영업이익이 2배 가까이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매출도 분기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는데 주가는 오히려 뒷걸음질 치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제가 취재한 내용들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분기 최대 실적을 낸 카카오. 근데 주가는 뒷걸음질 치고 있다. 오늘 주주 게시판이 아주 성토하는 그 글들이 아주 가득하더라고요. 왜 이러는 거예요, 카카오? 일단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실적이 개선되긴 했지만 시장 예상치를 밑돌았다라는 게 가장 큰 이유겠고요. 그리고 제가 또 2가지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첫 번째는 아무래도 이 카카오가 뛰어놀 운동장이 조금 작다는 건데요. 이게 카카오가 매출 비중을 한번 살펴보시면 지금 톡비즈의 비중이 제일 높거든요. 지금 톡비즈라고 한다면은 이게 톡비즈라는 게 카카오톡에서 나오는 비즈니스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카카오톡 선물하기도 있겠고요. 카카오톡 채널, 광고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사실 이게 최근에 C커머스라고 하죠. 중국 이커머스사들의 공습에도 견조하게 성장을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또 알아두셔야 될 게 지금 카카오톡이요. 국내 이용자는 계속해서 늘고 있는데 해외 이용자 수는 줄고 있거든요. 네. 지금 보시면은 올해까지만 하더라도 이렇게 쭉 국내 이용자는 거의 4,869만 명 기록했고 해외 이용자는 줄고 있다.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제 카카오의 매출 비중에서 내수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이죠. 또 실제로 카카오의 지난해 매출도요. 해외 매출 비중이 20%가 채 안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카카오가 조금 더 이 운동장을 넓히기 위해선 글로벌 매출의 비중을 조금 늘려야 한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또 AI도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자, 앵커 카카오의 AI 경쟁사 하면 어디가 있을까요? 카카오의 네이버가 AI 경쟁사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당장 네이버가 떠오르는데 사실 네이버는 조금 뭘 보여줬잖아요. 지금 계속해서 하이퍼클로바 X 2,000구 넘게 사용하고 있다 얘기를 했는데 정신화 대표는 오늘 자리에서 오늘 이 컨퍼런스 콜에서 얘기를 한 게 빠른 시일 안에 가시화하겠다라는 얘기들만 지금 반복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뭘 지금 나온 게 없으니까 카카오의 AI 서비스에 대해서도 조금은 이 우려 섞인 시선들이 있는 거죠. 물론 AI 플레이그라운드라든지 최근에 카카오 브레인의 이 영업 부문을 인수를 하면서 경량화 모델도 확보를 했고 테스트베드 AI 플레이그라운드 준비 중이다라고 했는데 사실상 이 경쟁사에 뒤처진 이런 속도를 어떻게 이렇게 따라잡을 수 있을지는 조금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물론 AI도 AI지만 오늘 일본 이슈로 네이버 주가가 지금 빠진 것 봐도 그렇고 결국에는 이제 국내 IT 플랫폼주가 가려면은 글로벌 확장성이 중요하다 이런 의미가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K 콘텐츠 하면은 K-팝이나 드라마, 영화 이런 것들을 떠올리기 쉬운데 사실 이게 음악이나 패션에 이어서 국내 IT 콘텐츠들도 굉장히 위상이 높습니다. 자, 이것도 자료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지금 콘텐츠진흥원에서 얘기를 하는 게 음악, 패션에 이어서 지금 신기술 융합 콘텐츠의 위상이 그 다음으로 높습니다. 그리고 게임도 상당히 이렇게 이슈가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실제 오늘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이 NHN의 제가 실적도 가져와 봤는데 보시면 올해 흑자 전환을 하면서 이 가장 두드러진 1등 공신이 아무래도 일본 시장에서의 모바일 게임 역주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랜 기간 지금 일본에서 서비스해온 이 게임 이름이 라인 디즈니 치무치무라고 있는데 이게 2018년 이후로 가장 최대 성과를 기록했고요. 이외에도 꾸준히 장수 서비스 게임인 요게워치 뿌니뿌니 이런 게임들도 긍정적인 성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넷마블도 좀 주목해 보셔야 될게요. 넷마블이 아마 최근에 글로벌 팬층이 두터운 나 혼자만 레벨업의 게임이 정식 출시됐는데 이게 전 세계 27개국에서 지금 매출 탑10에 들어갔거든요. 이런 점에서 이렇게 게임사들도 국내 게임사들도 글로벌 매출 비중이 큰 기업들이 잘 가고 있다. 특히 나 혼자만 레벨업이 이렇게 성과를 내면서 이 웹툰 IP를 보유하고 있는 DNC 미디어도 지금 시장에서 긍정적인 성과 가져가고 있다. 여기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글로벌 확장성 이 부분이 좀 중요한 과제가 된 것 같은데 이사님 당장 일단 IT 플랫폼 쪽에서 지금 최대 화두는 네이버거든요. 네. 라인 야후 지분 정리하라고 일본 정부가 계속 강하게 압박을 넣고 있고 잠시 후에 이제 4시에 소프트뱅크에서도 입장을 낸다는 것 같습니다. 듣기로는 이제 일본뿐 아니라 동남아 지역에도 이 라인의 영향력이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라인 야후를 뺏기게 되면은 네이버 입장에서는 이 동남아 지역의 어떤 지배력 이런 것도 좀 잃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는 것 같고요. 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 부분? 일단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자, 일단 증권사 리서치 센터들 쪽의 얘기를 이제 들어보게 되더라도
그 내부적으로 논의를 이제 하고는 있습니다만 좀 이 방향성을 잡기가 좀 어렵다라는 좀 일관적인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 네이버가 기존에 이제 글로벌 소프트웨어 대비 프리미엄을 좀 받아왔었던 이유가 분명히 이제 해외 시장의 확장성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뭐 일본도 그렇고 동남아도 있었는데 만약에 이 부분이 사라지게 된다라면은 분명히 어느 정도는 좀 멀티플이 이제 할증이 아니라 할인 요소로 작용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물론 결과적으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만 소프트뱅크의 유동성을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네. 일본 정부의 의지가 상당히 확고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간다라면은 매각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연간 지분법으로 약 2천억에서 3천억 정도 들어오는 것이 이제는 없어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일부 EPS에 대한 부분도 훼손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제는 수출주에서 이제 완벽한 내수주로 이제 바뀌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이런 것들 역시도 이제 외국인들 입장에서 네이버에 대한 어떤 멀티플을 도대체 몇 배를 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자, 결국은 이제 안 그래도 지금 AI 시대에 좀 뒤처지는 그런 모습들이 네이버, 카카오에서 보여지고 있는 상황에서 좀 이런 부분들까지 나오게 되다 보니까 주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식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놓고 본다라면은 조금 불안한 것은 사실이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그나마 NHN 같은 경우 영업이익이 또 43% 급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를 보면은 실적이 굉장히 안정적인 흐름인데도 보니까 PBR도 굉장히 낮고요. 네. 어떻게 보면은 근데 주가는 근데 좀 그만큼 안 가는 것 같고 그래서 약간 저평가된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도 평가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오늘 NHN을 비롯해서 게임주들 흐름들이 상당히 좀 좋습니다. 웹젠도 그렇고요. NHN 그리고 크래프톤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NHN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게임주 어떤 게임 부분의 실적도 좋았었고요. 그리고 이 NHN을 얘기함에 있어서 저는 좀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게 바로 중국입니다. 네. 최근에 중국 시장 흐름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 UBS에서도 한국과 중국을 약간 중립으로 낮추고 중국을 갖다가 좀 더 사자라고 의견을 좀 피력하고 있는데 결국 이제 중국 시장이 살아나고 있다는 것이 결국은 NHN 실적에서 어느 정도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결국 NHN KCP의 어떤 중국 이커머스 결제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증가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 시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은 게임 쪽에 대한 어떤 바닥 가능성 그리고 NHN KCP 쪽의 어떤 하반기로 갈수록 중국 쪽 이커머스에 대한 실적 기여도가 올라가는 게 된다라면은 적어도 주가는 바닥은 확인을 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 이커머스는 뭐 알리, 테무 이쪽에 다시 최근에 돌아온다. 품질이 너무 떨어져서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네. 그렇게 보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뭐 일정 부분 뭐 등락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알리테무가 이제 거의 공격적으로 시장 확장하지 않겠습니까? 특히나 국내에 또 물류센터도 짓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흐름 자체가 뭐 그런 이슈가 나온다라고 해서 어제까지 쓰시던 분들이 뭐 100명이 쓰셨다면 이것이 뭐 갑자기 빵이 되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 자체는 쉽게 꺾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 기자 오늘 어떻게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오늘 뭐 우호적이지 못한 환경 속에서도 카카오가 견조하게 사업도 운영하고 있고 AI 쪽도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 만큼 좋은 실적 내면서 긍정적으로 나아가길 바라는 마음에서 카카오 실적 없고 튀어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고요.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